소리뉴스는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2월 29일 월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북조지아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은 29일 새벽 한랭 전선이 지나가며 잠깐의 비를 동반한 뒤 하루 동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50도대를 보이던 기온은 오후에는 40도대로 내려가고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는 30도대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선 통과 후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며 기온은 하루 종일 하락세를 보입니다. 29일 밤에는 대부분 지역이 20에서 30도대의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팍스5 스톰팀은 바람이 강해 실제보다 더 춥게 느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위는 31일에서 31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이어집니다. 두 날 모두 낮 기온은 40도대에 머무르고 새벽에는 영하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파는 2025년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새해 첫날 낮 기온은 50도대 중반대로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귀네 카운티는 29일 기온이 화씨 35도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워밍 스테이션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측은 워밍 스테이션은 추운 날씨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따뜻한 쉼터와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안전한 공간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워밍 스테이션은 귀네 전역 5곳에서 개방되며 방문자는 난방이 완비된 실내 공간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션에는 간단한 식사, 음료, 담요 등이 제공되며 카운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자세한 운영 장소와 이용 안내는 귀네카운티.com 워밍 스테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770-822-8850번으로 가능합니다. 미 국세청이 2026년부터 주요 은퇴저축 계좌의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발표는 물가 상승률과 생활비 변화를 반영해 더 많은 은퇴 자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미국 근로자들의 세제 혜택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IRS에 따르면 401K, 403B, 정부 457 플랜, 연방정부 TSP 납입 한도는 2025년 23,500달러에서 2026년 24,500달러로 1,000달러 인상됩니다. 또한 개인 은퇴 계좌 납입 한도 역시 7,000달러에서 7,500달러로 확대됩니다. 또한 50세 이상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IRA 추가 납입 캐치업 한도도 기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됩니다. 이는 Secure 2.0 법안에 따른 물가 연동 조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401K, 403B, 457, TSP에 참여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캐치업 납입 한도도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올라가며 2026년 총 납입 금액은 32,500달러가 됩니다. 이와 함께 60에서 63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 캐치업 한도는 내년에도 11,250달러로 유지됩니다. 또한 전통 IRA의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기준도 조정됩니다. 직장 플랜 적용을 받는 싱글 납세자의 공제 축소 구간은 8만 1,000에서 9만 1,000달러, 부부 공동 신고 시에는 12만 9천에서 14만 9천 달러로 상향됩니다. 로스 IRA의 소득 제한 역시 확대돼 싱글 및 가구주의 경우 15만 3천 달러에서 16만 8천 달러, 부부 공동 신고는 24만 2천에서 25만 2천 달러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은퇴 준비의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메리카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디렉터는 새로운 납입 한도는 더 많은 저축 여지를 제공해 은퇴를 대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노인회는 지난 27일 애틀란타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송년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한인 시니어들과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박준로 복음동산교회 은퇴 목사의 개회 기도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클래식 연주팀 시엘로 앙상블이 무대에 올라 얼굴, 뱃삼의 무초 등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돋웠습니다. 특히 정채원 양이 고향의 봄을 선보일 때는 참석한 시니어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나누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대환 애틀란타 부총영사는 애틀란타 동포사회를 일궈낸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한인사회 발전에 꼭 필요하다며 총영사관도 힘껏 노인회를 돕겠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최경석 회장은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노인회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컴퓨터 교육, 영어 강의, 시민권 시험 대비 교육, 인문학 강의, 사물놀이, 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이를 위해 동포사회의 성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노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행사는 오찬과 친교의 시간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새 회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도라빌 인근 주택가에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2명의 조종사가 모두 경미한 부상만 입고 생존해 당국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25일 오전 마이애미에서 티켓 피치트리 공항으로 향하던 비치크래프트 B-90 킹 에어 항공기가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홈랜드 드라이브 주택가에 떨어졌습니다. 조사관들에 따르면 항공기는 약 60피트 높이의 나무를 스친 뒤 주택 두 채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추락해 더 큰 피해를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라이언 해리스 도라빌 경찰서 부서장은 두 사람이 탄 항공기가 주택가에 떨어지고도 살아 걸어 나왔다는 것은 절대적인 크리스마스 기적이라며 지상에서도 단 한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비행기 파편은 주변 여러 주택 마당 곳곳에 흩어져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은 현재 사고 기체의 엔진 결함 여부와 비상 착륙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기체 잔해 분석과 비행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공공안전부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주 전역에서 최소 13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망자 중 4명은 공공안전부가 직접 조사한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이 잇따라 적발되며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 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총 283건의 교통사고 보고를 처리했으며 이 중 105건은 부상사고, 18건은 음주 및 운전자 집중력 저하 사고, 11건은 상업용 차량 관련 사고로 분류됐습니다. 조지아 공공안전부가 공개한 단속 결과는 음주운전 적발 239건, 안전벨트 위반 539건, 부주의 운전 385건 등입니다. 한편 연휴 교통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해 연휴 특별 단속 기간은 오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당국은 음주운전, 과속, 부주의 운전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하며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조지아 아동가족지원국이 8,5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로 인해 위탁가정 지원과 각종 서비스 축소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위험에 놓였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 조지아 아동가족지원국은 지원 서비스 축소, 계약 해지, 장애 특수 필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지급되던 추가 보조금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비영리 기관인 웰리투 패밀리 서비스의 앨리슨 애쉬 CEO는 조지아 지원국 직원들이 아이의 최선이 아닌 예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수필요 아동을 돌보는 일은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데 그 가정들의 약속되던 지원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140억 달러의 주정부 예산 흑자가 있는 가운데 발생해 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청문회에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에스터 페니치 주 하원 의원은 조지아 아동가족지원국 수장을 향해 기관이 만든 문제의 뒷수습을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조지아 지원국은 지난 11월부터 현장 기관들에 서면 승인 없이는 신규 사례를 접수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서비스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 과부하로 인한 취약한 포스터 케어 시스템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애쉬 CEO는 지금에야말로 주정부와 의회가 조지아 아동복지 체계를 어떻게 안전적으로 지원할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예산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지아 포스터 케어 시스템 전반에 장기적인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월 29일 월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